뭐 팔푼이 뭐 팔싹둥이 해가지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좋습니다. 중국서는 어떤지 몰라도. 그래서 뭐 남자 이름에 또 팔자가 들어가면 좀 웃어 보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게 한국 사람이면 이렇게 저절로 느끼는 어떤 그 본능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게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은 보세요. 지금 강릉에서 5월 5일 단오를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고 세계적인 행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왜 7월 칠석은 아무도 안 합니까? 그 다음 수순도 보여요, 그게. 칠석은 연고지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춘향, 뭐 이몽룡은 남은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칠석은 그렇다고 우리가 7월 칠석을 중국 동화집에서 읽긴 싫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런 지자체도 관심이 없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국적 없는 밸런타인데이 때는 뭐 백화점에서 초콜릿 팔고 난리가 나는데 왜 칠석날은 떡도 안 팝니까? 이 테오보키를 하도를 보면은 하도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하나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참 뒤에 나오는 낙서라는 거 같이 동양의 이제 그 대표적인 그림으로 하도가 있고 낙서가 있고 거기서부터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 그건 나중 한참 뒤이고요. 그러니까 테오보키 협적 중에 하도를 보시면은 1357은 이렇게 홀수는 태극처럼 휘감아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이 짝수는 2468은 안에서 이렇게 돌아서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의 두 개의 힘이 이렇게 비율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바둑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뭐 잘 못 둡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우주의 흰색과 검정색, 음과 양의 두 기운이 어울리는 그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판은 이 19줄이기 때문에 집이 361집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1000원을 빼면은 360집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8도 360고를 했는데 얼마나 조화로워요. 네, 얼마나 멋있어요. 굉장히 우리는 우주의 섭리에 따라서 이렇게 살았지 우주를 넘어서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 뭐 누구든 나이가 들면 뭐 되고 싶어요? 동양화 속에 어부 아니면 동양화 속에 그 초당에 앉아있는 그 노인네 되고 싶어 한다고요. 동양화 속에 어부가 뭐 물고기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세월을 낚는 어부일 수도 있고 주군이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신하일 수도 있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그건 남녀가 없어요. 예. 뭐 고주 사리봉, 뭐 독주 한강설, 뭐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서 자체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 테오보키 원리가 뭐냐? 예, 제가 뭐 자세히 말씀은 제가 몰라서 못 드립니다. 그러나 대충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에 그 그림에서 보시면 5 덩어리가 있잖아요. 여기가 있고 여기 1, 6, 그 다음에 3, 8,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원리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는 수, 목, 화, 토, 금입니다. 이게 이 순서가 우리 동양에서는 절대적입니다. 이게 당장 제 이름자가 제가 제 이름을 박석재 할 때 있을 자자입니다. 근데 제 미랑박씨 이제 제 가문에서는 이게 저는 지금 흑토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제 이름에는 제 사촌들이야 제 돌림이지만 전 딸만 둘인데 하여튼 아들 낳았으면은 반드시 세금이 들어가는 이름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족보에 돌게 돼 있어요. 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이 또 아리스토텔레스 사원서는 제가 바로 설명드리겠지만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흔히 상생, 상극 이런 말을 쓰는데 이 화살표 방향이 서로 도와주는 방향입니다. 수생목, 나무가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고 목생화, 나무가 타야 불이 되고 뭐 꼭 맞는다, 저게 우주의 원리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하도의 그 테오보키가 남긴 다빈치 코드 같은 그 뜻이 바로 정리해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의 우리 달력 일월 화수목금토, 예, 지금 중국은 그걸 안 쓰고 있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쓰고 있어요. 근데 그 화수목금토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그 유난의 순서는 원래 수목화토금입니다. 그래서 요 방향으로는 상생하고 별 대각선 방향으로는 상극한단 말이죠. 물과 불은 상극이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조화롭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 우주론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우주론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죠. 자, 근데 서양은 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대학자들이 자연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걸 집대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물, 불, 공기, 흙을 얘기합니다. 물, 불, 공기, 흙.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원소하고 비교해보면 공기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동양에서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문헌에서 본 게 아니고, 기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단순한 공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 기는 훨씬 더 급이 높은 하나의 마치 스타워즈 영화에 나오는 포스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예, Let the force be with you. 포스가 너랑 같이 함께 하라. 그 스타워즈 광들을 만나면 인사 그렇게 해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 공통점이 재밌는 거는 물, 불, 공기, 흙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사원소는 뭐가 다르냐? 서로 도와주고 그런 상생상극이 없고요. 다만 우주를 구성을 하는데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맨 밑에 흙이 가라앉아요. 왜? 물에서 흙이 가라앉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있고. 왜? 공기는 방울이 돼서 물 속에서 탈출하니까 공기가 제일 가볍고 불은 더 가벼워요. 공기 중에서 올라가니까. 자, 우리 음양오행이 비과학적이라고 흉보시려면 이것도 비과학적으로 흉보셔야죠. 제가 봐서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테오보키 우주론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비하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근데 여기서 뭐가 재밌냐면, 그래서 무거울수록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사원소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우주는 뭐가 재밌냐면은, 자, 이 백목을 보실까요? 이 백목은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저 사원소 중에 아무래도 흙성분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흙성분이 많은 백목이 공기 중에 떠 있으니까 떨어질 수밖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주가 정확하게 사원소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우주가 움직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거운 놈이 밑에 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흙성분이 많은 백목이 공기 중에 있고 막 이러니까 상하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거운 물체는 자꾸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가벼운 건 올라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는 다만 위치를 차지하고 어느 배합으로서 우주를 구성하지 상극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우주론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운동론.